경기는 다 봤습니다. 4대1이라는 충격적인 결과도 결과지만 이 수비 이야기를 좀 많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3분에서 6분 은kun쿠가 중앙에서 플레이하는 거나 기우가 그리고 추크에메카가 좀 더 라인이 높았는데 그러다 보니까 공격이 좀 잘 됐어요. 압박도 좀 잘 들어갔고 셀틱이 중간중간 실수를 하다 보니까 득점 찬스에 가까운 모습들을 많이 보여줬다고 생각하는데 마레스카도 펩 가르디올라와 아르테타처럼 인버티드 풀백이 들어간 상황에서 3-2 적으면 2-4로 진행되고 있는 이 빌드업 속에서 공간이 나기 마련이거든요. 근데 8분의 2 장면은 수비 라인 컨트롤도 안 되지만 공간이 열렸을 때 센터백과 인버티드 풀백이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또 한 명의 미드필더가 이걸 어떻게 커버 칠 것인가에 대해서 어려움을 많이 느끼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3위 전술을 쓰는 팀들이 다 이러느냐? 그러지는 않습니다. 한 명이 올라갔을 때 3명의 센터백 중에 한 명이 어떻게 공간을 커버치고 또 골키퍼가 어떻게 볼 플레이닝을 하는가, 이거에 따라서 공간이 안 날 수 있거든요. 실제로 이번에 실점한 것이나 셀틱이 꽤 좋은 장면을 보여준 장면들은 다 하프 스페이스에서 벌어지거든요. 그런 걸 생각해본다 그러면 측면과 중앙 그리고 빈 공간에 대해서 어떻게 커버치는가, 마레스카는 이거부터 개선이 시작돼야 될 것 같습니다. 셀틱이 그대로 수비의 라인을 보지 않고 그대로 밀고 들어가는데도 업사이드 트랙에 안 걸리더라고요. 그만큼 수비가 라인을 맞추는 거는커녕 옆에 동료를 이용하지 못하니까 그냥 셀틱 공격수들은 자유롭게 왔다 갔다 할 수 있었다. 실제로 첫 번째 골을 보면 그 많은 수비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안에서 공간에서 패스가 돌거든요. 사실 그 정도 수비가 있었다면 저항이 있기 마련인데 너무 정적으로 서 있고 자신의 포지셔닝과 역할이 아직까지는 익숙치 않아서 그런지 몰라도 너무도 어이없게 골이 들어갔다는 생각이 듭니다. 두 번째 골 장면을 보면 무드릭의 행동이 좀 아쉽습니다. 왜냐면 무드릭은 하프 스페이스 안에 들어와 있거든요. 완전히 측면 공격수를 막아주는 느낌은 아니고 더 뒤에 있는 미드필더들이 들어오는 걸 1차 저지하겠다는 느낌이 있습니다. 그런데 자, 이 상황에서 셀틱 선수가 안으로 이렇게 페널티 박스 쪽으로 밀어넣어주고 있는데 무드릭은 이 선수를 놓치게 되거든요. 이 선수가 그대로 낮은 크로스를 줍니다. 그대로 골로 연결이 되거든요. 근데 무드릭이 마두에케에 비해서 안 좋은 게 뭐냐면 수비 가담이 너무 안 좋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왼쪽 하프 스페이스 코릴과 바디아시의 사이가 계속 뚫렸었거든요. 무드릭은 제가 한번 영상을 다룬 적도 있지만 무드릭은 이런 식이라면 조금 앞으로도 기회를 받기가 어려워진다. 많으면 5명에서 적어도 4명까지는 확보하는 미드필더 라인에서는 이런 식의 무드릭 플레이는 위험할 수 있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물론 무드릭만 뭐라 그럴 순 없습니다. 바디아실도 아쉽고 코릴도 아쉽죠. 들어오는 움직임을 봐줘야 되겠지만 무드릭을 하나 놓고 봤을 때 무드릭은 영양가가 없다. 요럴 때일수록 무드릭의 이 경기력이 좀 아쉽게 느껴진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 수비에 있어서는요. 이제 후반전을 보면 62분에 제가 표시해놨는데 이게 마레스카가 바랬던 패스 앤 무브, 짧게 주고 들어가면서 상대 수비를 벗겨내고 그러면 아무래도 상대적으로 공간이 나고 거기서 플레이를 하는, 이게 마레스카가 원하는 축구인 것 같습니다. 빠른 속도의 패스를 하면서 어쨌든 공격까지 끝맺음을 맺는 거, 이거를 마레스카가 좀 원하는 것 같아서 요 모습은 좀 인상적이었습니다. 69분을 좀 얘기해야 됩니다. 이제 산체스 얘기를 할 건데요. 산체스는 이 요르겐센의 영입이 왜 이루어졌는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이제 볼 플레잉 키퍼를 해야 되는데 이제 산체스는 주로 걷어내기를 했습니다. 이제 멀리 롱킥을 차고 이제 가까이 있으면 가까이 패스를 하고 요 정도를 했거든요. 근데 이거는 웬만한 키퍼들도 합니다. 센터백의 일환이 되려 그러면 빌드업을 어느 정도 조절해주면서 패스 주고받고 본인이 또 뿌려줄 건 뿌려주고 이런 센터백 역할을 해줘야 되거든요. 그게 69분에 나왔는데 이게 이제 뺏기면서 실점으로 이루어질 뻔했죠. 그래서 요르겐센 얘기가 나오는구나. 산체스가 진짜 애매한 느낌이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걸 계속 이어서 보죠. 이 장면에서 토신이 뒤로 내주고 산체스는 들어오는 바디아실에게 내줍니다. 그러니까 이 장면의 문제가 뭐냐면 토신을 확인하고 바디아실이 들어와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선수를 제끼고 저는 토신에게 줬어야 됐다고 봅니다. 왜냐면 바디아실은 뛰어들어오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원터치로 바로 주는 것밖에 안 됩니다. 들어오던 속도가 있기 때문에 키핑하고 공을 처리를 못해요. 그러면 본인이 볼을 좀 잡던가 아니면 롱킥을 때려버리든가 토신에게 줬어야 됐다고 생각하거든요. 물론 바디아실의 패스도 잘못됐죠. 이게 토신에게 주면서 그림이 되게 안 좋게 되지 않았습니까? 지금 센터백들은 총출동 중입니다. 이 자원들이 이번 시즌의 중추들입니다. 센터백 쪽에서는 더 추가적인 영입이 없다면요. 근데 이런 경기력이라면은 이게 나아지면 나아질수록 좋아지겠지만 포체티노도 후방 빌드업이 완성이 안 되다 보니까 초중반기를 말아먹었잖아요. 마레스카도 그럴 수 있겠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완성될 때까지는 이런 어이없는 골들 나올 수 있겠다.
저는 이 네 번째 골은 의미가 없다고 생각해요. 이미 뭐 라인이고 뭐고 다 붕괴됐고, 이 뭐 셀틱이 패스도 너무 좋았고요, 이 로빙 패스도 너무 좋았고, 엉망이 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스털링 후반전에 들어가지고 어느 정도 흔들면서 실제로 PK도 만들어내거든요. 이런 장면이 그나마 나았지, 무드릭하고 마두에케는 이런 식으로 가면 엔조 마레스카 체제에서는 많이 힘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자, 제임스 얘기부터 하죠. 냉정하게 제임스가 렉섬전도 그렇고 좀 이번 셀틱전도 그렇고 과연 인버티드 풀백이 어울리는가 싶습니다. 몇몇 이제 시청자분들은 수비형 미드필더처럼 활동을 했다라고 하는데, 그런 부분이 그렇게 느껴질 정도라면 이 선수가 지금 인버티드를 잘 수행하고 있다는 느낌이 안 드는 거죠. 제임스는 똑같은 두 경기에 뛰었지만 너무 뭐랄까 움직임이 정적입니다. 미드필더를 4명을 둔다, 그 센터백에 1명을 빼더라도 미드필더의 숫자 싸움을 더 가담시키지 않습니까? 그런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냐면, 상대는 3명이고 우린 4명이면 아무래도 압박 강도도 높아지고 볼을 탈취하고 볼을 점유할 확률이 확실히 올라가거든요. 그런 걸 생각해 본다면 제임스가 공 받아줄 움직임이나 측면을 지원해가지고 3개의 삼각편대를 만들어서 패스를 주고받는다라든가, 이렇게 인상적인 장면이 하나도 없습니다. 전반 46분에 보여줬던 제임스의 그 정적인 움직임, 웨슬리 포파나가 이쪽에 있고 하프라인을 넘어서 마두에케가 이쪽에 있다면 제임스가 그걸 받아주면서 이렇게 올라갔어야 되는데, 제임스가 정적으로 있다 보니까 웨슬리 포파나는 의미 없이 마두에케 쪽으로 붙였고, 마두에케는 그 공을 지키지 못해서 전반전은 끝이 나버립니다. 그러니까 이런 장면에 있어서는 좀 낙제점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축구의 메카는 히트맵을 봐봐야겠지만 좀 안 내려왔거든요. 지난 렉섬전을 보면 은쿤쿠하고 축구의 메카가 내려오면서 라비아와 제임스를 도왔고, 그 덕에 라비아는 아무래도 좀 수비적인 부담감을 내려놓고 좀 더 전진 패스를 많이 넣어줬다고 생각하는데, 문제는 그렇게 되니까 공격 숫자가 줄어드는 거죠. 엔조 마레스카는 5명을 확보한 상태에서 공격적 우위를 갖고 공격을 하고 싶어 하는데, 선수들의 특성상 은쿤쿠하고 축구의 메카를 내렸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요번에 축구의 메카하고 은쿤쿠를 좀 올리면서 라비아가 좀 더 수비 부담을 느끼면서 자연스럽게 실점이 많아졌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이제 이거는 별개로 공격은 좀 잘 돌아갔다고 생각합니다. 왜 이걸 별개로 보냐면, 라비아가 빠지고 엔조가 들어갔을 때, 카이세도가 들어갔을 때 저는 중원이 많이 달라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엔조가 그리는 그림은 앞으로 주전들이 어떻게 움직일 것인지, 그리고 몇몇 자원들이 그 역할을 해줄 수 있는지를 판단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엔조의 실험들은 주전들을 어느 정도 생각한 상태에서 실험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요게 이제 전체적인 감상편이고요. 총평을 좀 내려보자 그러면, 갈 길이 멀다. 전혀 다른 유형의 축구를 시작됐고, 지금 우리 선수단의 과장 조금 버텨서 절반 이상은 마레스카 축구를 이해 못하고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이런 상황에서 이제 마레스카가 얼마나 빠르게 우리 선수들을 적응시키는가, 이게 아마 24-25 시즌을 통으로 가르는 명제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물론 4대1 답답하죠. 많이 먹히는데 좋아할 팬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좀 시간을 갖고 기다려줘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면서 영상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즐겁거나 유익하시거나 도움이 되셨다면, 즐겁진 않으시겠지만 당신의 구독을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